자, 아파트의 자본인 이익잉여금에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그럼 아파트는요, 자, 보겠습니다. 최초의 회계기출, 처음에 1기의, 그죠? 1기의 최초의 아파트의 재무상태는 자산은 부채예요. 그죠? 자, 이 부채는 관리비 예치금이고, 이 자산은 최초는 그 관리비 예치금을 받을 권리이죠. 그죠? 근데요, 자, 보겠습니다. 1기를 단기라 했을 때 처음의 기초는 자산에서 부채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끝인 기말에는 재무상태, 자, 이 아파트도 단기 순이익이 있죠. 단기의 성과가 있단 말씀이에요. 자, 관리 수익은 관리 비용 같지만 뭐예요? 관리 외의 수익과 관리의 비용의 차이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있어요. 최초의 아파트. 단기 순이익이 있죠. 있단 말이에요. 자, 단기 순이익이 있는데 그러면 기말, 공동주택의 기말의 재무상태는 결국은 뭐냐면 자산에서 부채를 뺏는 나머지가 자본인데 이 자본은 자, 1기라면 요 자본은 1기의 단기 순이익이에요. 단기 순이익. 자, 그러면 자, 그래서 1기의 단기 순이익이 만약에 1,000원이라면 우리가 이제 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기 순이익은 자, 어떤 말하자면 자, 우리가 수익 비용 계정은 회계 기간 동안의 자본의 증감을 표시하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회계 기말에 없애거든요. 정리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결과는 자본으로서 이월시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산부채 자본계정은 영구계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매 시점 상태가 표시되는 계정이에요. 상태 잔액이. 자, 현금이라는 자산계정은 매 시점 어때요? 증감이 기록되어지면서 매 시점 어때? 서랍에 있는 현금의 잔고고. 그죠? 예금이라는 통장계정은 통장계정은 입금과 출금이 계속적으로 기록될 거고, 그죠? 매 시점 어때? 잔고가 있는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계정은 영구계정으로서 계속 말하자면 있는 계정이고, 수익비용계정은 자, 단기의 기초에는 없어요. 근데 회계기간 중에 자본의 증감이 발생하면 회계 처리되어졌다가 결산기말에 정리하고 없애고 그 결국은 수익과 비용의 차이는 단기 순이익으로서 이월되거든요. 근데 이월될 때 요 단기 순이익은 자본으로, 자본이에요. 자본인 거죠. 그럼 요 계정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봐요. 자, 기록이 계속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 시점에, 그죠? 결산일, 기말 시점에 장부를 제공하고, 그죠? 장부를 마감하고, 기업의 외부의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재무정보 보고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과정을 결산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결산의 사실은 핵심은 재무제표의 작성이 아니에요. 그죠? 결산의 핵심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은 결산의 후 절차예요. 후 절차. 그지? 결산의 핵심은 뭐냐면 기업은 계속 기업인데 그죠? 기록은 계속 하잖아요. 근데 회계기간 단위로 기록이 반복되는 거거든. 맞죠? 그죠? 자, 재무상태란 거는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시점을 딱 정하면. 근데 이 재무상태의 제공 시점을 그죠? 자, 12월 31일. 그러면 12월 31일 재무상태를 제공할 때 어때? 그 12월 31일 재무상태라는 거는 결국 1월 1일의 재무상태와의 변동이 중요하고, 그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정보, 자본의 변동을 자본의 변동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서 수익비용 계정을 쓰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어때요? 회계기간 기초에는 수익비용 계정이 없어요. 자산부채 자본만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회계기간 동안 자본의 증감은 수익과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맞죠? 결론적으로 기말 시점에서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인데
자, 이 자산은 실체가 있는 자산이고 부채도 실체가 있는 자산이고 이 자본은 뭐예요? 자, 기초의 자본에서 그죠? 단기의 증감이 포함된 자본. 그지? 자본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이므로 자본이에요. 그럼 봐요. 이 말하자면 단기의 증감은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되는 거거든요. 계정으로서. 자, 그래서 결산의 본 절차는 단기 동안의 장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장부의 정리. 결산의 본 절차는 말하자면 장부의 정리라고, 장부의 마감이라고. 마감. 그죠? 이 의미는, 장부의 마감의 의미는, 자, 거래의 기록이요. 이게 거래라면 분계장에 분계되고, 그죠? 총계정원장에 전기된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거래는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에 전기돼. 그래서 이 우리 두 장부를 주요부라 해요. 주요부. 나머지 장부는 다 주요부를 보조하는 장부거든요. 그래서 봐요. 장부의 마감이란 것은 이 주요부 장부 중에서 총계정 원장의 마감에 있다. 그지? 총계정 원장이라는 것이 결국 회계 처리는 계정 과목별로 하잖아요. 그죠? 계정 과목별로 분계를 하는데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모으는 거거든. 현금은 현금 계정끼리 모으고, 그죠? 통장은 보통예금은 보통예금 계정끼리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회계라는 기록이 증가와 감소의 기록 자리가 다른 게 회계이므로 각각의 계정을 보시면 다 어때? 대차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럼 장부의 마감이라는 거는 단기의 장부를 정리하고 없애고 다음 기의 기록의 기초를 잡아주는 게 장부의 마감인데, 장부의 마감의 의미는 각각의 해당 계정의 잔액을 0 만드는 것이다. 장부를 없애는 것이 잔액을 0 만드는 것이다. 기록이라면 회계라는 기록은 증가와 감소, 발생과 소멸이 다른 자리잖아요. 4변의 증가면 대변의 감소, 4변의 발생이면 대변의 소멸. 자리가 있는, 증가와 감소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게 회계 기록인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각각의 계정은 잔액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죠? 그러면 회계기간 중에는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고, 정보로 제공할 때는 뭔가 이 시점에서 딱 정리된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단기의 장부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그게 결산의 본 절차이고, 그게 장부의 마감이에요. 장부의 마감의 의미는 총계정 원장의 잔액을 0 만드는 데 중심이 있다. 그죠? 있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부를 마감하려면 실제로 제대로 회계 처리되었는지 봐야 되고, 결산 예비 절차에서. 그지? 자, 회계 처리, 거래를 분계하고 전개하는 게 제대로 되었는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내용이 바른지 봐야 되고. 봐요? 장부에는 현금화 잔액이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서랍에 10만 원이 지금 있다는 얘기거든. 만약에 서랍에 9만 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자, 핵심은 기록은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면 실질의 장부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은 보니까 10만 원인데 서랍에 9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장부를 9만 원으로 맞추는 거라고.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기록이 실질의 반영인 거지. 사실을 기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때? 이런 절차를 예비 절차란다. 먼저 회계기간 중의 기록이 제대로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어때요? 총계정원장의 모든 계정을 모아보죠. 이 시산표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시산표. 기록을 모으는 거예요. 총계정원장의 모든 기록을 모은다고. 그죠? 그러면 대차는 같다. 다 모으면 총계정원장의 각각의 계정 과목은 잔액이 있는데 계정 과목을 다 모으면 양쪽이 같다. 이게 시산표예요. 그죠? 자, 시산표를 수기장부였을 때 시산표를 작성해보면 회계기간 중에 분계와 전기의 오류는 잡을 수 있다. 그지? 맞죠? 시산표의 대차가 일치하지 않으면. 만약에 예전에 여러분들이 수기장부 기준의 업무를 학습을 하셨다면, 자, 시산표의 작성 목적이 대차가 일치하는 데 관건이 중점이 있고, 대차가 일치하여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자, 누락, 중복,
우연한 상계 뭐 이런 식의 업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전산을 하는 우리 업무는 대차가 일치하지 않으면 저장이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대차는 무조건 일치하는 거고 시산표의 대차가 일치하여도 오류가 보여지죠. 현금이란 계정은 잔액이 사변에 이어야 되는데 사변이 아니거나 뭐 이런 의미로 그죠? 특정 계정은 우리 업무상 규칙적 반복적으로 잔액이 0이어야 되는데 아니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오류는 발견돼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회계 주간 중에 기록에 대한 검증을 했으면 뭐냐면 내용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 거라. 그지? 말하자면 시산표에는 현금이 10만 원인데 서랍에 진짜 10만 원 있는지. 그죠? 자, 시산표에는 새 차를 차량 운반으로 5천만 원 샀는데 그러면 기록은 돈이 그때 5천만 원 나갔으므로 아니면 새 차가 5천만 원짜리가 들어왔으므로 차량 운반으로는 자산으로서 5천만 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치는 지금 현재도 5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용의 실질을 표시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는 절차를 우리는 결산 정리를 한다. 그죠? 돈이 왔다 갔다 하지만 손익의 변동, 그죠? 재무 상태의 오류를 정리하는 계산, 회계처리인 거죠. 야도 거래이고 거래라면 얘도 분개해야 되고 얘도 전개해야 돼. 자, 그러고 나면 다시 시산표로 모아보고, 그죠? 자, 결산 정리를 기준으로 요 이전의 시산표, 결산 정리 전 시산표, 요 이후의 시산표를 결산 정리 후 시산표. 자, 아파트는 관리비의 부과 때문에 여기까지 매달 가는 것이다. 그죠? 매달. 맞죠? 자, 퇴직, 일반 기업이 결산정의사항, 퇴직금의 계상이 결산정의사항인데, 아파트는, 그죠? 12월 달의 입주자 등에게만 퇴직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월 결산정의까지 간다. 자, 장부의 마감은 기본적으로 총계정 원장의 마감인데, 총계정 원장에는 뭐예요? 자, 자산, 자,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이 있잖아요. 그죠? 수익 비용 계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자, 장부를 마감할 때 회계 처리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그죠? 장부를 마감할 때 이 계정들의 성격이 다르므로 수익 비용 계정은 회계 기간 중에 그죠? 생겼다가 기말에 정리해야 되는 계정이고,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자, 현금이란 특정 현금이라는 계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변과 대변의 차이가 잔액인데 12월 31일 시점으로 서랍에 잔액이 10만 원이면 서랍에 10만 원 있다는 말씀이고, 이 돈은 회계 기간 중 단기로 봤을 때는 인위적으로 잔액을 0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0 만들면 되는데 1월 1일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서랍에 10만 원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때요?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회계기간 단위로는 잔액을 0 만들면 되고 0 만들 수 있고 만들면 되고, 그렇지만 그 잔액은 이월되는 계정이란 말씀이에요. 영구 계정. 그래서 장부의 마감 방법이 다르다. 자, 장부의 마감. 그래서 먼저 일시 계정인 수익 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합니다. 그죠? 자, 수익 비용 계정의 마감은 거래예요. 그 말씀은 분개를 해야 되고 그 말씀은 전기를 해야 된다. 자,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의 마감은 2월이고 표시이다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먼저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해 보겠습니다. 자, 보죠. 자, 대표적인 수입으로서 자, 관리비 수익이라는 계정이 있단 말이에요. 관리비 수익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대별의 잔액이 있죠. 1,000원 이래 있어요. 그죠? 자, 대표적인 비용으로서 급여라는 그죠? 비용 계정이 있어요. 차별의 잔액이 있죠. 자, 500원. 읽읍시다. 자, 회계기간 단위로 이 잔액을 0 만드는 거예요. 0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잔액을 0 만들어야 된다. 그죠? 12월 31일에 하는 일이에요. 근데 야는 거래란 말씀이에요. 그럼 12월 31일 수익 계정의 잔액을 0 만들려면 관리비 수익 계정의 잔액이 대변에 있으므로 차변에 써줘야 0이 되지. 관리비 수익 1,000원을 차변에 써주면
관리비 수익 계정을 잔액은 0 되잖아요. 근데 이 거래거든요. 그죠?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변에도 1,000원을 써줘야 되거든. 요때 생기는 새로운 계정이 자 집합손익 집합 계정이에요. 새로 계정을 만든다 소리예요. 수익 비용 계정의 마감은 뭐예요? 말하자면 손익 계정을 만들어서 잔액을 0 만드는 거예요. 수익 계정의 잔액을 수익 비용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으로 보낸다, 대체한다 표현을 써요. 그러면 요하는 거래니 공개했으니까 전개해야 되잖아요. 관리비 수익 계정의 차변에 전개하면 12월 31일 돈은 내 돈 1,000원, 계정은 상대 계정 손익으로 표시되어서 관리비 수익 계정이 정리돼요. 수익이 다 정리되겠죠. 그럼 어때요? 자, 손익이라는 계정이 생기고 손익 계정의 대변에 12월 31일 그죠? 돈은 내 돈 1,000원, 계정은 상대 계정, 관리비 수익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래서 수익 계정을 다 정리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비용 계정. 자, 급여라는 비용 계정은 잔액이 차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급여 500원을 써줘야 급여 계정이 잔액이 0 된단 말이에요. 거래란 말씀이에요. 자, 그럼 대변에도 500, 손익이라고. 그치? 급여 계정의 대변에 12월 31일 돈은 내 돈 500원, 계정은 상대 계정, 손익으로 회계 처리하면 비용 계정이 다 정리돼요. 그럼 손익 계정에 전개하면 손익 계정의 차변에 12월 31일 돈은 내 돈, 계정은 상대 계정, 급여. 그죠? 이러면 비용 계정이 다 오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뭐죠? 자, 수익 비용 계정은 그래서 다 마감이 됐고 이 손익 계정을 마감해야 되잖아요. 12월 31일. 자, 단기 순이익인 경우에 손익 계정과 잔액이 대변에 있죠. 그러면 차변에 손익을 써줘야 마감이 되지. 장부예요. 잔액이 0 되죠. 자, 500원이에요. 잔액이. 대변도 500원이고. 자, 이 대변 계정이 뭐냐 하면 자본 계정이에요. 자본. 말하자면 수익 비용의 차이는 자본이라고. 계정 과목은 미처분 이익률. 계정 과목이. 말하자면 자, 손익 계정을 마감하는 그지 자본의 계정 과목 이름이 미처분 이익률이라. 그러면 손익 계정의 차변에 12월 31일 돈은 내 돈, 계정은 상대 계정,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전기를 하면 손익 계정은 마감되고. 자, 자본으로서 미처분 이익여금 계정으로 전기해줘야 되잖아요. 미처분 이익여금 계정을 대변에 12월 31일 돈은 내 돈 500원, 계정은 상대 계정, 손익. 이렇게 전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 비용 계정의 마감이 다 됐어요. 그리고 손익 계정도 마감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해줘야 할 게 뭐냐 하면 자, 봐요. 미처분 이익여금을 포함한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의 마감이에요. 그죠? 이 마감은 거래가 아니다. 그지? 얘네들이 영구 계정이므로 거래가 아니다요. 그럼 뭐예요? 자, 거래가 아니면 표시한다. 계정에. 뭘로? 2월로 표시한단 말씀이. 말하자면 단기를 기준으로서는 잔액을 이렇게 해서 0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현금이란 계정을 보죠. 그러면 차변에 1,000원, 대변에 800원이 기록되어 있으면 잔액이 결국 뭐예요? 많은 쪽에 많은 만큼 잔액 2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회계기간 단기 기준으로는 잔액을 0 만들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200원은 다음 기에도 1월 1일에도 200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인위적으로 그지? 표시해서 잔액을 0 만들면 돼. 근데 실질은 있는 거잖아요. 자, 1월 1일의 요 실질은 그죠? 이것도 2월이고 2월로 표시해서 마감한단 말이에요. 12월 31일의 2월은 차기 2월, 다음 기로 넘기는 2월, 1월 1일의 2월은 그죠? 1월 1일의 2월은 전기 2월이란 말씀이에요. 맞죠? 근데 1월 1일의 업무는 통상적 업무. 그죠? 1월 1일부터 계속적으로 업무를 할 거잖아. 그래서 자, 검은색으로 표시하고 예전에 수기상부했을 때 차기 2월의 표시는 자, 마감을 위한 결산을 위한 표시이므로 붉은색으로 표시했다.
맞죠? 그럼 미처분 이익률 마찬가지예요. 12월 31일에는 차기월 차변에 500만 원을 넣어줘서 대차를 일치시키고 1월 1일은 어때요? 1월 1일은 그죠? 전기 2월로 표시해서 500원이 계속 있는 거지 뭐. 맞죠? 수익 비용 계정을 다 이렇게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단기 기준으로서는 장부가 마감됐고 다음 게 출발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정으로 표시할 때는 연결해 표시하지만 업무시라면 새장부라는 말씀을 드려요. 새장부. 그리고 어때? 자, 모아보죠. 시산표. 모아본다고요? 근데 1월 1일에 모으는 거죠. 이때의 시산표를 2월 시산표. 1월 1일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으는 시산표를 2월 시산표. 그럼 2월 시산표는 2월 되는 것만 모아 나타나잖아. 그죠? 차변은 자산. 대변은 부채의 자본만 나타나요. 부채의 자본만. 그죠? 자, 나타나는데 이 자본은 뭐죠? 1월 1일 시점의 자본인데 전기의 단기 순이익은 여기에 뭘로 표시되어 있다고? 그죠? 미처분 이익여금 개선 과목으로 표시돼요. 미처분 이익여금 개선 과목으로 표시된다고. 그죠? 그러면 미처분 이익여금 500원이 표시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2월 시장표. 이게 결산의 본 절차예요. 자, 결산의 후 절차, 재무제표의 작성은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은 사실은 그죠? 결산의 후 절차, 재무제표의 작성은 자, 운영성과표를 자, 손익계정을 기초로 운영성과표를 작성하고 그죠? 자, 2월 시한표를 기초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요. 내용이 같단 말씀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요 장부를 마감하고 손익계정을 작성하고 마감하고 그죠? 자, 이 자산부채 자본계정을 2월로 마감하고 2월 시한표를 작성하는 거는 장부 기록을 말하자면 정리하는 기록 계속적인 기록이라면 재무제표의 작성은 요 기록을 말하자면 원하는 정보 이용자가 그 기록을 원하는 형태로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말하자면 기업의 기준의 재무제표는 이런 식으로 작성해라.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작성해라. 는 말씀이고 아파트도 아파트의 재무제표는 이런 형식으로 작성해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가 봐요. 회계 처리한 기록을 표시 정보로 제공하는 게 재무제표인데 그 제공하는 형식이 정보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특이한 사안이라면 보십시오. 재무상태표는 자, 정보의 표시 무조건 보고식으로 작성해요. 말하자면 자산을 다 쓰고 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결국은 양쪽은 같은 건데 자 봐요. 인데 그죠? 우리가 회계식 표현이라면 계정식 그지? 자산을 차변에 기록하고 부채 자본을 대변에 기록하는 게 회계 기록에 근거한 뭐 나름 우리끼리 아는 전문적 방식이라면 정보 이용자들이 꼭 회계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말하자면 나열식 정보를 제공하는 게 보고식이에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12월 31일 현재 시점의 상태잖아요. 운영성과표라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성과거든요. 성과인데 자 자본을 표시할 때 있잖아요. 운영성과표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성과.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500원이라고 표시하는 게 운영성과표이고 재무상태표는 요 자본을 표시할 때 계정과목 그지? 계정과목 이 자본은 단기의 성과 수익 비용의 차이는 계정과목으로서는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2월 되거든요. 맞죠? 단기의 성과는 단기 순이익은 수익 비용의 차이이고 이는 자본 계정인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2월 되는데
표시는 뭐냐 하면 단기의 성과, 개성 과목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기 순이익이라는 명칭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그죠? 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재무제표가 단기의 회계에 대한 기록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운영성과표라면 단기 순이익을 도출하는 과정이고, 재무상태표라면 단기 기말의 자본을 표시할 때 처음에는 이랬는데 단기의 성과는 얼마다라는 명칭으로 표시하도록 했다고. 이 명칭이 단기순이익이라는 명칭으로 표시하도록 했다고요. 그러면 사실은 개정과목으로 보자면 이 단기순이익은 봐요. 미처분 이익여금 개정으로서 이월되잖아요. 이월선. 그죠? 개정으로서 이월되는데 재무상태표로 외부의 정보를 표시할 때는 자, 기본적으로 회계가 개정과목별로 회계 처리하므로 재무상태표는 현금 계정의 잔액, 예금 계정의 잔액, 그죠? 자, 미수관리비 계정의 잔액 이런 것들이 표시되는데 유일하게 자본은 미처분 이익여금이라는 계정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단기의 성과를 표시한다. 그죠? 단기순이익이라는 명칭으로. 그죠?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표시되는 개정과목은 미처분 이익여금 계정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은 지가 알아서 개정과목을 설정하고 계속성을 유지하고 그죠? 계속적으로 기록하면 되는데 자, 외부에 결산기말에 외부에 제공되어져야 되는 재무제표는 물론 기업의 기록을 나타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요렇게 표시해라라는 양식이 있다. 표시 형식이 있다. 그죠? 그러면 계속적인 기록을 원하는 표시 형식으로 맞춰서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 그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면 자본, 그지? 단기의 수익과 비용의 차이는 단기순이익이고 이거는 기록이라면 미처분 이익여금 계정으로 보내서 말하자면 이월시키거든요. 현금이나 예금처럼. 요게 기록인데 재무제표로 표시할 때는 그죠? 현금이나 예금 같은 계정들은 계정의 잔액이 표시하잖아요. 하는데 단기의 성과는 그 표시되는 계정 미처분 이익여금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단기순이익이라는 명칭으로 표시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재무제표는 거래를 기업의 기록을 단순히 내 마음대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기업은 그죠? 특정 계정 과목을 설정하고 계속성을 유지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고 정보로 제공할 때는 정보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이 있다. 그지? 재무상태표에는 단기의 성과, 단기 순이익으로 표시해줘야 된다. 근데 이 단기 순이익은 그죠? 계정 과목의 잔액이 아니다. 단기 순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다 말씀드려요. 단기의 성과, 단기 순이익은 결국 수익 비용 계정의 차이로서 나타나고 그 차이는 어때? 결산을 통해서 자본 계정인 미처분 이익여금 계정으로 대체시켜서 이월시킨다 말씀이에요. 으로 대체시켜